unfold. 대한민국 과학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좀 충격적인 말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이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는 이 현상에 대한 겁니다. 이게 그냥 요즘 똑똑한 애들은 의대 가는구나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블랙홀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을 그냥 한 곳으로 싹 빨아들인다는 의대 블랙홀 현상. 이게 왜 무섭냐면요.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거의 국가적인 재난 수준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죠. 아니, 반도체다 뭐다 해서 과학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 문제 제대로 보려면요. 시간에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바로 유치원이에요. 의대 가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해졌으면 이제 막 글씨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생겨났을까요? 여기 이 숫자 14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른바 초등의대반이라는 곳에서는 공교육보다 14배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머릿속에 주입하는 수준이죠. 한번 보세요. 이 커리큘럼을. 정말 대단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해서요. 고3 과정까지. 원래대로라면 8년이 걸려야 할 수학 공부를 단 39개월. 그러니까 3년 조금 넘는 기간 안에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미적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책 제목이에요.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미적분을 푼다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시작된 경쟁이 마치 도미노처럼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과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통째로 흔들리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죠.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 제일 잘한다는 영재들만 모아놓은 곳이 카이스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는 학생들을 보니까요. 10명 중에 거의 8명이 의대 아니면 치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최고의 과학자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의대 가기 전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이 되어버린 거죠. 회사는 나의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삼성의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학생들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 높은 연봉을 받던 사람들까지 다 버리고 의대로 가겠다고 뛰어드는 거죠. 도대체 어떤 힘이 이렇게 강력하길래 이 모든 인재를 블랙홀처럼 한 곳으로만 끌어당기는 걸까요? 그 답은 결국 돈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이게 국가적으로는 정말 파괴적인 선택인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그 이유가 보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의사와 대기업의 최고 엔지니어, 평생 얼마를 버는지,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사실 좀 슬퍼질 정도로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거의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140억. 이게 한 연구에서 추정한 의사의 평생 소득입니다. 반면에 대기업 직원은 약 20억 원. 보이시죠? 이 압도적인 차이가. 이러니까 수억 원대 연봉을 받던 엔지니어도 차라리 지금이라도 의대 가는 게 남는 장사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내부 유출이요. 이제는 기업들이 아예 나라 밖으로 나가버리는 외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재가 없으니 기업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면 국가 경쟁력이 무너지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죠. 삼성, SK 하이닉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쓸만한 인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예 눈을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베트남, 인도, 미국 같은 곳에다가 연구개발센터를 크게 짓고 그냥 거기서 사람을 뽑아 쓰는 거죠.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셈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결국 우리 의료 시스템에 아주 기묘한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애들은 전부 의대에 갔어요. 의사가 넘쳐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 아이가 아플 때 갈 소아과, 아기를 낳을 산부인과, 위급할 때 찾아야 할 응급실, 이런 생명과 직결된 곳들은 의사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가 인재의 심각한 오배분이다. 오배분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최고의 자원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작 가장 필요한 곳에는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이 잘못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요. 문제를 정리해보면 딱 이겁니다. 이중 누출. 안에서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의대로 빠져나가면서 산업 기반이 텅 비어가고 밖으로는 그걸 버티지 못한 기업이랑 돈이 해외로 줄줄 새어나가고 안팎으로 우리 국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똑똑한 청년들이 더 이상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꿈을 꾸지 않을 때, 그저 나 하나의 안정적인 삶만을 쫓게 될 때, 과연 우리에게 만들어갈 미래라는 게 남아있긴 한 걸까요?